60대 이후 살 곳을 정할 때 집값보다 먼저 봐야 할 7가지. 60대 이후 살 곳을 정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준은 집값입니다. 이 집이 앞으로 오를까? 서울에 남아야 할까? 경기 수도권으로 옮겨야 할까? 지방 아파트로 내려가면 생활비가 줄까? 마당 있는 단독주택이 좋을까? 농촌이나 산촌으로 가면 마음이 편해질까? 이런 고민은 모두 현실적입니다. 집은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전혀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집을 보는 기준이 젊을 때와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출퇴근, 학군, 집값 상승, 평수, 새 아파트, 주차장, 투자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가? 차 없이 살 수 있는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집 관리가 힘들지 않은가? 자녀와 너무 멀어지지 않는가?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가? 10년 뒤 체력으로도 이 집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60대 이후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내 몸을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내 생활비를 결정하는 공간입니다. 내 병원 동선을 좌우하는 공간입니다. 내 인간관계와 외로움까지 바꾸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어디서 살아야 후회 없을까 시리즈 8편입니다. 주제는 노후 주거 선택의 최종 기준입니다. 제목은 60대 이후 살 곳을 정할 때 집값보다 먼저 봐야 할 7가지입니다. 노후 주거 선택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생활 설계입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집이 아니라 70대에도 감당 가능한 집을 골라야 합니다. 남에게 좋아 보이는 집이 아니라 내가 매일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골라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병원 접근성입니다. 60대 이후 집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병원입니다. 젊을 때는 병원이 조금 멀어도 괜찮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되고 병원 갈 일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병원 이용이 늘어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치과 치료, 안과 진료, 암 검진,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까지 관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1년에 몇 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는 집값보다 병원 동선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집 근처에 내과가 있는가? 정형외과나 치과, 안과는 가까운가? 약국은 걸어서 갈 수 있는가? 응급실이 있는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밤에 아플 때 택시가 잡히는가? 119 구급차가 집 앞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살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한 사람이 먼저 혼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때 혼자 병원에 갈 수 있는 집인가? 약을 타러 갈 수 있는 집인가? 응급 상황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인가?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전망 좋은 집보다 병원 가까운 집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당 넓은 집보다 약국 가까운 집이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공기 좋은 곳보다 응급실 가기 쉬운 곳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집값이 조금 덜 오르더라도 병원 접근성이 좋은 집은 노후에 큰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교통과 차 없는 생활 가능성입니다. 60대 초반에는 운전이 가능하니 교통을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차로 10분이면 돼. 운전하면 마트도 병원도 금방이지. 지금은 전혀 불편하지 않아. 하지만 노후 주거는 지금 운전할 수 있는 나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70대 이후에는 운전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밤 운전이 어려워집니다. 비 오는 날 운전이 무섭습니다. 겨울 빙판길이 위험합니다. 주차가 힘들어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운전을 줄이거나 끊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거지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가 있어야만 병원에 갈 수 있는 집, 차가 있어야만 장을 볼 수 있는 집,
차가 있어야만 은행과 약국에 갈 수 있는 집, 차가 있어야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집, 이런 집은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차로 10분보다 걸어서 10분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용보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집을 볼 때는 반드시 직접 걸어봐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몇 분인지, 지하철역까지 걸을 수 있는지, 마트까지 평지인지, 병원까지 비 오는 날에도 갈 수 있는지, 언덕은 없는지, 밤길이 안전한지, 지도상 거리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걸어봐야 합니다. 노후에는 가깝다의 기준이 바뀝니다. 차로 가까운 곳보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진짜 가까운 곳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생활비와 현금 흐름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집값보다 매달 생활비가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집값이 오르면 만족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집값이 올라도 매달 쓸 돈이 부족하면 생활이 불안해집니다. 이른바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관리비가 부담됩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부담됩니다. 병원비와 보험료, 식비, 통신비, 경조사비가 계속 나갑니다. 집값은 높지만 매달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값 상승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가? 국민연금은 얼마인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얼마인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은 있는가? 한 달 고정비는 얼마인가? 관리비와 난방비는 얼마인가? 병원비 예비비는 있는가? 간병비 준비는 되어 있는가? 집을 줄이면 현금이 얼마나 남는가? 노후 주거 선택은 반드시 숫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에 계속 살 것인지, 경기 수도권으로 옮길 것인지, 지방 아파트로 갈 것인지, 단독주택으로 갈 것인지 모두 생활비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리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큰 평수, 오래된 아파트, 난방비가 많이 드는 집, 커뮤니티 시설이 많은 단지, 단독주택의 난방비와 수리비는 노후 생활비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집값이 오르는 집보다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집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값은 자산이지만 생활비는 매달 현실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관리 난이도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집이 관리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젊을 때는 넓은 집이 좋습니다. 방이 많고 수납 공간이 많고 마당이 있고 창고가 있으면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넓은 집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할 공간이 많습니다. 수리할 곳이 많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옵니다. 쓰지 않는 방에 물건만 쌓입니다. 마당이 있으면 풀을 뽑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면 지붕, 배관, 보일러, 창문, 담장까지 챙겨야 합니다. 노후에는 집이 나를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집을 위해 너무 많은 체력을 써야 한다면 좋은 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리 난이도를 볼 때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청소를 혼자 할 수 있는가?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계단이 많지 않은가? 욕실과 현관의 턱이 높지 않은가? 마당 관리가 부담스럽지 않은가? 겨울에 눈을 치워야 하는가? 수리할 곳이 많은가? 집이 너무 넓지 않은가? 배우자 없이 혼자 남아도 관리할 수 있는가? 단독주택, 농촌주택, 산촌주택은 특히 관리 난이도가 중요합니다. 마당은 아름답지만 손이 갑니다. 텃밭은 즐겁지만 노동입니다. 조용한 집은 좋지만 방범과 수리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노후에는 넓은 집보다 관리 쉬운 집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큰 집보다 감당 가능한 집, 멋진 집보다 덜 힘든 집, 보여주기 좋은 집보다 매일 살기 편한 집, 이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자녀와의 거리입니다. 60대 이후 집을 고를 때 자녀와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의존해서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가족과의 거리가 현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입원 때 보호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넘어지거나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손주와의 관계도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줍니다. 지방 아파트, 단독주택, 농촌, 산촌으로 내려갈 때는 자녀와의 거리를 실제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 집까지 차로 몇 시간 걸리는가? 기차나 버스로 올 수 있는가? 급할 때 하루 안에 올 수 있는가? 자녀가 자주 올 수 있는 생활 여건인가? 내가 자녀 집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있는가? 처음에는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곳 있으면 내려가세요. 저희가 자주 갈게요. 공기 좋은 곳에서 사시면 좋죠.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직장, 배우자, 자녀, 대출, 자기 건강 일정이 있습니다. 거리와 시간이 부담되면 자주 오기 어렵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는 자녀와 너무 멀어지는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혼자 남을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 남았을 때 자녀와 너무 멀면 외로움과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6번째 기준은 외로움과 관계망입니다.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집의 조건만 봅니다. 평수, 가격, 전망, 마당, 주차장, 층수, 방향, 난방 방식. 하지만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직장 관계가 줄어듭니다. 자녀는 독립합니다. 친구들도 각자 건강과 가족 문제로 바빠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외진 곳으로 가면 고립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농촌이나 산촌이 처음에는 조용해서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 기척이 그리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도 아무 연고 없는 곳이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도심 아파트도 집 안에만 있으면 외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의 위치보다 관계망입니다. 인사할 이웃이 있는가? 복지관이나 도서관이 가까운가? 걷기 모임이나 종교 모임이 있는가? 시장이나 카페처럼 사람을 만날 생활 거점이 있는가? 친구나 형제자매가 가까운가? 자녀와 연락하기 쉬운가? 응급 상황 때 연락할 사람이 있는가? 노후에는 깊은 친구 한두 명도 중요하지만 느슨한 생활 연결망도 중요합니다. 동네 약사, 병원 간호사, 복지관 직원, 아파트 경비원, 단골 가게, 걷기 모임 회원, 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노후 생활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집값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후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집을 고를 때는 이 동네에서 내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꼭 봐야 합니다. 7번째 기준은 10년 뒤 체력입니다. 노후 주거 선택의 마지막 기준은 10년 뒤 체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몸 상태로 집을 고릅니다. 지금은 운전할 수 있다. 지금은 계단도 괜찮다. 지금은 마당 관리도 할 수 있다. 지금은 병원 멀어도 괜찮다. 지금은 자녀가 멀어도 괜찮다. 하지만 60대 이후 집은 지금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70대에나 75세에나 80세에나 배우자가 아픈 상황, 혼자 남은 상황, 운전을 못하는 상황, 무릎과 허리가 약해진 상황,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상황, 이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좋은 집이 10년 뒤에도 좋은 집일까요? 지금은 멋진 전원주택이 75세에는 관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산촌이 아플 때는 불안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넓은 집이 80세에는 청소하기 힘든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로 20분 거리가 나중에는 너무 먼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는 미래의 내 몸으로 걸어봐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가? 마트까지 걸을 수 있는가? 병원까지 갈 수 있는가? 장본 물건을 들고 올 수 있는가? 밤에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배우자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60대 이후 집 선택은 오늘의 취향보다 10년 뒤의 체력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앞선 시리즈에서 여러 주거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기 수도권 아파트, 도심지 아파트, 지방 아파트, 지방 단독주택, 농촌 산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병원, 교통, 자녀 접근성이 좋지만 집값과 생활비 부담이 큽니다. 경기 수도권 아파트는 서울보다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녀와 병원, 접근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지역 편차가 큽니다. 도심지 아파트는 병원, 약국, 마트, 지하철, 버스, 은행이 가까워 노후에 편리하지만 관리비와 복잡함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는 집값과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자녀와 멀어지고 의료, 문화 인프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방 단독주택은 마당과 텃밭에 낭만이 있지만 난방비, 수리비, 벌레, 제설, 방범, 병원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은 자연과 여유가 있지만 이웃관계, 농사노동, 교통, 의료, 겨울 생활이 현실 문제입니다. 산촌은 공기와 숲이 장점이지만 병원, 119 접근, 눈길, 장보기, 외로움이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 내 돈, 내 가족, 내 성격, 내 건강 상태에 맞는가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60대 중반에 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 외곽의 넓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만족했습니다. 집값 부담이 줄었고 집도 넓어졌고 주변도 조용했습니다. 남는 돈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차를 타야 했습니다. 마트도 멀었습니다. 자녀는 서울에 살아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운전을 못했고 A씨가 아프면 생활이 불편해졌습니다. 겨울에는 길이 얼어 외출이 줄었습니다. A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값은 잘 줄였는데 생활은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집값만 보고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집값은 줄었지만 병원, 교통, 자녀 거리, 겨울 생활, 외로움을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노후에는 싸게 사는 것보다 오래 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B씨 부부는 서울의 오래된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값은 높았지만 관리비와 생활비가 부담됐습니다. 부부만 살기에는 집도 너무 컸습니다. 부부는 고민 끝에 경기권 도심지의 중소형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집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 마트가 가까웠고 버스와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관리도 쉬웠습니다. 자녀 집까지도 너무 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작아져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부는 만족했습니다. 집은 작아졌는데 생활은 편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집값이나 평수보다 생활 동선을 본 것입니다. 노후에는 큰 집보다 편한 집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살 곳을 정하기 전에는 다음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디인가? 약국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가? 응급실까지 몇 분 걸리는가? 119 구급차가 집 앞까지 올 수 있는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가? 차 없이 장을 볼 수 있는가?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활이 가능한가? 한 달 관리비와 난방비는 감당 가능한가? 집수리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가? 청소와 관리가 힘들지 않은가? 계단이나 언덕이 많지 않은가?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자녀 집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가? 친구나 형제, 이웃과 연결될 수 있는가?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가 가까운가? 외로울 때 갈 곳이 있는가? 겨울에도 살기 편한가? 10년 뒤 내 체력으로도 감당 가능한가? 혼자 남아도 생활할 수 있는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다시 이동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집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 구분됩니다.
노후 주거를 고를 때 피해야 할 생각들도 있습니다. 첫째,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입니다. 투자 가치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는 생활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둘째, 싸니까입니다. 싼 집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멀거나 교통이 나쁘거나 관리가 어렵거나 다시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공기 좋으니까입니다. 공기는 중요하지만 병원, 교통, 외로움, 겨울 생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넷째, 마당이 있으니까입니다. 마당은 낭만이지만 관리해야 할 노동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자녀가 오겠다고 했으니까입니다. 자녀의 마음은 고마운 일이지만 실제 거리와 시간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여섯째, 지금은 괜찮으니까입니다. 노후 주거는 지금의 체력이 아니라 10년 뒤 체력으로 봐야 합니다. 일곱째,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입니다. 남에게 좋은 집이 나에게 좋은 집은 아닙니다. 내 생활, 내 건강, 내 돈, 내 성격에 맞아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살 곳을 정할 때 집값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값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원, 교통, 생활비, 관리 난이도, 자녀와의 거리, 외로움과 관계망, 10년 뒤 체력. 이 7가지를 보지 않고 집값만 보고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는 젊을 때의 부동산 선택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오를 집이 좋은 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오래 살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젊을 때는 넓은 집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관리하기 쉬운 집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조용한 외곽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병원과 교통이 가까운 곳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마당이 낭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엘리베이터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집 선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좋은 집이 아니라 70대에도 감당 가능한 집. 남에게 좋아 보이는 집이 아니라 내 하루가 편한 집. 집값이 오를 집이 아니라 병원에 갈 수 있는 집. 넓은 집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집. 외진 집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집. 집은 노후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라 노후의 생활 도구입니다. 내 몸을 지켜주고, 내 돈을 지켜주고, 내 관계를 지켜주고, 내 하루를 편하게 해주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이제 집을 볼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집이 10년 뒤에 나에게도 편한 집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60대 이후 주거 선택에서 후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니핏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는 50대, 60대 이후 돈, 건강, 일자리, 병원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부동산, 창업 실패 방지까지 현실적인 노후 생존 지식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60대 이후 살 곳을 정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60대 이후 좋은 집은 단순히 집값이 오르는 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 교통, 생활비, 관리 난이도, 자녀와의 거리, 외로움, 10년 뒤 체력까지 감당 가능한 집이 진짜 좋은 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살 곳을 정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원, 교통, 집값, 자녀 거리, 자연환경, 생활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